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은요.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에서 경찰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아요라고 했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 보인다는 동료 어디서 발견이 되었느냐? 야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60대의 태국인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분이 농장에서 약 300m나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이 되는데 무려 10년이나 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어머. 겁니다. 그런데 농장도 아닌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말 무언가 사연이 있다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보이지 않는 신고가 있었고 농장에서 3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 남성이 야산에서 그냥 특별한 범죄 혐의 없이 그냥 사망을 한 거라면 이게 사고일지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은 아니죠, 그러면. 아하, 네. 그곳에서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된 겁니다. 아. 지금 이 사건으로 이 60대 돼지 농장 주인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살인사건이냐? 살인사건은 아닙니다. 어머. 일단 지난 2일 오전 한 8시 10분쯤에 네. 이 지금 60대 태국인 남성이 일하러 나오지 않아서 가보니까 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주방에 쓰러져서 숨져 있더라.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라고 지금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이 모든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아들과 함께 트랙터에다가 이 60대 남성을 싣고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하하. 이게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을 막 옮기고 이런 장면이 뭐 찍힌 건 아니에요. 저기 트랙터를 움직여서 유기된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분 상대로 해가지고 유기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체포를 했고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사건의 전말은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남는 의문점이 있어요. 자, 농장에 일하던 근로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숙소에 가봤더니 지금 숨져 있더라.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망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이 가질 불이익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애도의 어떤 기회조차 가족들에게 빼앗은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장주는 이걸 시신을 유기할 당시에 이제 혼자 못하니까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들은 그래도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만류했으나 그러니까 아들 판단 맞잖아요. 아들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매정하게 이 농장주 술에 취한 채 결국은 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직원이고 또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결과가 이런 쓸쓸한 죽음, 어이없는 죽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노동자를 하더라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 힘이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체구가 작으셔서 아예 못해요? 그냥 뭐 인사하면 그냥 받아주는 정도?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1000마리나 되는 돼지 농장을 노동자로서는 혼자 그걸 다 관리하고 길렀거든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경찰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숙소에 가봤더니 숨져 있더라 그 말만 믿을 건 아니고 뭐 시신 부검 등등등 다 절차를 해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당연히 뭐 해야 될 절차들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숨진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돼지들 돈사하고 붙어있는 임시 건물 같은 데서 1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한 3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3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 살면서 혼자서 돼지 1000마리 정도를 돌봤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좀 세상에 지금 이 사진이 그 노동자가 거주하던 기거하던 지금 이게 숙소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 숙소가 바로 샌드위치 어머. 패널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어머. 아마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을 것 같은데 저기서 기거하면서 심야 시간대에도 돼지를 돌보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 태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뭔가 관련 기관의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가 돼 있었고 그리고 주변 뭐 같은 태국인들하고 교류도 드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저 이제 숨진 분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종종 연락을 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네. 그럼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변을 당했으면 당연히 업주라도 나서서 가족한테 알리고 뭔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시신을 유기를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앞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이분이 평소에 체구가 작기도 했지만 힘이 없어 보였다. 근데 그걸 짐작케 하는 대목이 혼자서 1000마리나 되는 돼지 그 농장에서 분뇨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정당한 대우를 못 받거나 아니면 뭔가 노동 착취 이런 건 없었는가 차제의 경찰 수사가 이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머물렀던 숙소라는 곳의 현장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거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불법 체류자이고 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 노동자가 저곳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의 배려가 안 돼 있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지금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그 질병조차 10년간 일하면서 저렇게 악취가 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질환이 발병한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큰 사건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고 국가수 1차 부겸 소견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정밀 부검 검사는 몇 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 이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농장주를 상대로 혹여라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임금체불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용주의 갑질,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 시신 유기를 도왔던 아들에 대해서도 이 건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말씀 들으신 것처럼 경찰이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 이 숨진 불법 체류 노동자분이 기거하셨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타국에서 근로를 하러 나갔는데 저런 곳에 머물고 있다 10년 동안. 여러분, 정당한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장소에서 숙소라고 머무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 대목도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